안녕하십니까. 한성모입니다. 자, 9월 7일 1호 경마 출발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코리아컵 제 대상경주 또 코리아 스프린트가 있어서 분위기가 한껏 좀 들떠 있는 것 같고, 대상경주가 있을 때는 이 대상경주 때문에 하루 종일 대상경주 분위기에 들떠버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같이 싸웠던 마필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1번이 그때 5마신 이상 졌어요. 2번은 사실상 우승을 했는데 다른 마필을 방해를 하는 바람에 착순 변경에 걸리고 말아서 이착이 된 겁니다. 얘가 우승을 한 거예요. 확실상으로 보니까 1번이 좀 더 초반은 빨랐고 얘는 뒤에서 침력을 발휘를 했죠. 그때 거리가 1000m였었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1200m로 늘어난 상태니까 2번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 묘하게도 임기원과 문세영 두 동기 기수끼리 또 한판 붙는 이런 상황,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난 거리 조건을 생각하면 2번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리고 순발력이 2번보다는 앞섰다는 걸 감안하면 1번이 유리할 것도 같은데, 자, 어쨌든 뭐 누가 들어오든 누가 우승을 하든 크게 상관은 없죠. 중요한 것은 얘들끼리 끝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 될 것 같은데, 선행을 나서볼 만한 마필이 하나 보입니다. 3번 파워풀 파트너. 지난번에 일단 1번 달고 보여줬던 선행 타임이 데뷔 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정정이가 맘먹으면 선행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곽의 도전 세력들이 일단 궁금해지는데 두 마리 정도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7번하고 9번입니다. 자, 7번은 데뷔전에서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전후반 타임이 비교적 꾸준하게 나오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9번은 우선 CC형 기수가 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마필인데, 혹시 데뷔전에서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끝걸음도 살짝 나오면서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입상하지 못했던 마필들 중에서 전반 타임, 중반 타임, GF 등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잠재력 여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9번 마이티 비트는 더 뛸 가능성이 있고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관심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가 1200m인데 거리 경험은 그래도 나름 한 번씩 다 좀 했던 이런 마필들끼리 나왔기 때문에 특성을 좀 살피고 상대성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선행 가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죠. 안쪽에 4번 나온 스나이퍼가 빠르고 6번이 또 빠릅니다. 자, 재밌는 것은 두 마필이 뭐 1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밌는 사실인데, 4번은 데뷔전에서 가속력을 발휘를 하면서 선행에 성공했으나 뒷심부족. 자, 6번은 6번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선행 갔었고 그전에도 중반에 선행을 탈취를 했었고, 그럼에도 결국은 못 버티는 모습으로 윗심 부족을 점으로 계속 확인된 상태. 자, 그러면은 한 번밖에 안 뛰면 4번은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선행은 4번의 가능성. 마필한 능력들이 아직은 좀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8번인데, 직전에 끌리면서 제어를 하다가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끝걸음을 상당히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남겼어요. 자, 8번 부족함되는 2살짜리 마필이고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곽의 10번은 6개월간의 시한 공백을 두고 있고 3번의 경주를 통해서 3착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200에서 안쪽 전개를 잘 풀면서 취입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상대마들이 셌어요. 전체적인 기록이 좀 빨랐기 때문에 거리차가 있는 3착이었는데 그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들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진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휴양을 거칩니다. 이번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순발력도 상당히 나와주는 모습이고 조교 패턴도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경우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는 요 네 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중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필은 하나가 있습니다. 5번 로드 투 스타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얘가 순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데뷔전을 마쳤는데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은 그때 안쪽에 있었던 마필이 계속 사행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진로 방해를 받고 제대로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애들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압축을 해볼게요. 네 마리 가지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삼경주 절개점으로 들어갑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15전을 뛰고 딱 두 번의 입상이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승 1700. 자, 이번에 1번 게이터 부종은 57로 증가. 안정적인 능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 이점이 있으니까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이번 발견시는 직전에 3착 거리차가 좀 있었고 뭐 크게 선취입이 특징이 없는 마필이에요. 5번 승리 바라오죠. 마이야. 순발력도 있는 것 같고 이심도 괜찮죠. 1700에서 6월에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따라가다가 내린 전개이기 때문에 이심. 지난번에 조금 빨라지니까 또 뒷심부죠. 아직은 좀 힘이 더 차야 될 것 같은데 11번 희망밴드는 전형적인 취입 특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1번하고 싸워가지고 이 반마신차까지 좁혀왔으니까 뭐 거의 대등한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기마들의 전력들은 별 차이가 없는 구도. 얘들끼리 끝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 하나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10번 강철 드래곤이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디에고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강철 드래곤은 5개월 휴양후 돌아와서 1400에서 3착을 하면서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지난번 1700에서는 디에고가 탔죠. 데뷔를 했던 디에고가 탔는데 목차, 하차, 거리차 크지 않았습니다. 순발력 확인됐고 뒷심도 괜찮았고 자, 이번 경주 보면은 선행마가 뚜렷하게 없죠. 디에고 기수의 첫 입상을 한번 노려볼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개상으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수를 만났다는 점에서 디에고 기수의 첫 입상 노려볼 수 있는 경주 10번 강철 드래곤을 중심으로 인기권 그리고 숨은 변수까지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 1200입니다. 서울에서 펼쳐지는 대상경주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김혜선, 소승원, 최시대, 진겸, 정도윤 모두 서울 올라갔습니다. 자, 주전들이 다 빠졌어요. 부산은 오늘 일요일 부산은 그래서 기수 공백에 따른 변동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주로 상황이 전혀 달라져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죠. 자, 아직은 뭐 완성도 있는 능력들은 아닙니다만은 7번 오아시스 기적이 포인마로서 직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순발력도 확인이 됐습니다. 8번도 역시 2선 전개하면서 순발력을 보여줬는데 7번하고 8번 이 두 마리가 외곽에서 누가 선행에 나설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자, 박재희 기수의 오아시스 기적은 직전에 보니까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외곽 전개가 불가피했고 8번도 7번 따랐던 나름 외곽이었기 때문에 2선 전개 이렇게 했었죠. 뒷심은 7번이 좀 더 좋았습니다. 자, 조건상으로 봐서는 8번이 아무래도 불리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7번, 8번 싸움이라면은 7번의 가능성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겠죠. 자, 그럼 8번과의 동반 입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좀 찾으면 되는데 신마들이기 때문에 잠재력들을 다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가능성을 놓고 보면 4번 샤이닝 원
끝걸음 괜찮았고 5번 드림레이서도 끝걸음이 나오면서 여지를 남겼는데 다 실바가 이번엔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4번, 5번 이 두 마리 중에서 누가 변수가 될 것이냐 요거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데뷔전에서 6착인데 머리차들이 사실은 좀 크질 않았어요. 너무 이제 뒤에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까지는 현장에서 판단을 해 주시오. 채팅 관점으로 보면은 이럴 때가 상당히 여러분들도 답답해질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 가면 얘네가 이제 재배당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상대마로 이제 팔리면서 7번, 8번, 5번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면 배당이 없으니까 뭐 4번, 3번 다른 마필들도 또 배당이 왔다 갔다 하고 1번이 선행 간다라고 보고 8번을 확실하게 꺾고 들어가면 쉬워요. 그런데 이 선행을 충마로 놓을 때는 모험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덜커덩 늦발하는 순간 망쳐버립니다. 얘 때문에 얘를 뺀 건데 덜커덩 늦발해버리고 얘는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또는 얘가 나오면서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막아버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선행마 두 마리가 저배당 팔릴 때는 꺾기보다는 살짝 방향을 틀어보는 전략도 사용을 하는데 상대마가 될 수 있는 5번이나 4번 이런 애들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누리면은 만약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하나의 배팅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사경주는 4파전 구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이 있죠. 삼정 레이디. 대각에서 빠른데 상대만은 있습니다. 8번. 8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이착이 모두 선행, 사실상 선행이었고 최근에도 보면은 선두권 따라가면서 지구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전개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10번은 선행을 갔을 때는 뭐 당연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었고 내가 두 번의 우승이 모두 다 선행이었어요. 그런데 선행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위권으로 밀려버리죠. 선행 1변도의 마필, 선행 아니어도 가능성을 남겼던 마필 요 두 마리가 일단 선두권입니다. 누가 선행 가느냐 요서 안쪽에 있는 마필 선위권에는 3번 이상벨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도 한데 얘는 초반 타임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외곽에서 선입도전에 나서볼 수 있는 마필은 7번이 있는데 아직은 취임마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취임마인데 지난번에 그래도 초반 중반 타임이 많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데뷔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고 이번에 시시형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더 서둘면은 얘도 선입이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3번이 발주가 정상화돼서 선입 전개를 펼친다면은 무조건 유리하고 발주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늦어버리면은 나중에 1번도 걸리적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4파전인데 누구를 놓고 들어가느냐? 저는 7번 글로벌 기상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경주 두 번째 저격장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데뷔전에서 1번 달고 선두권 접전 2선 그리고 마지막에 목차 3차 JF가 13초 9 나쁘지 않죠. 선행 갔으면은 뭐 충분히 가능했을 모습을 데뷔전 때 보여줬으니까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지만 코스 이점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마가 있긴 있어요. 최외곽에 11번 에스벨이라고 하는 마필인데 얘는 뒷심 부족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초반 타임은 가속력도 있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외곽에서 부담 없이 밀어붙이면은 그래도 선행에 나설 수 있고 아직 걸음이 다 드러나지 않은 3번도 지난번에 보니까 초반 타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선두권이 다소 좀 유동적일 수 있는 이런 구도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번이 올 때 오더라도
얘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서 배당 가치가 부족한 이런 저배당 흐름에 너무 몰입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취권 마필들을 보면은 완전 취입은 없어요. 9번 닥터카라가 이번 출전마 중에서 유일하게 2차 입상을 한번 했던 마필이죠. 다른 말들은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고 11전을 뛰면서 2차기 딱 한 번, 그때 1번 달고 지난 8월에 1200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배도 능력이 이렇게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멀로가 타고 있기는 하나 9번도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8번은 아직 5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변화가 시작이 됐죠. 자, 그 옆에 있는 10번은 또 어떤가요?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직전에 4차 정상적으로 뛰지를 못했던 마필인데 얘도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10번이나 8번은 잠재력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변수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인기권 마필 중에 6번은 8개월간의 휴양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3전 뛰고 입상은 없는데 데뷔전에서 1300을 목차 3착을 했던 가능성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5월 이후에 조결을 계속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출전하기 때문에 공백기가 8개월여가 됐지만 주행검사도 좋았고 저격대 모습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기수도 아실바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공백기는 상관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승패를 나눌 건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일단 10번하고 8번은 변수의 가능성을 가진다. 9번은 뺄까 봐.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서로 경주는 이제 특징이 좀 약한 마필들 싸움이고 기복이 좀 있고, 어떤 마필들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런 경주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하기에도 불안불안하죠. 마필들의 능력이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행을 누가 갈 것이냐, 이거를 좀 따져봤더니 3번 IM고의 선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C권 마필들이 여러 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어린 성장세 마필들이 외곽에 있죠. 9번 문학배라고 10번 크레이지 마리가 있는데, 10번 크레이지 마리가 승군전인데 왠지 이런 편성이면은 자유형 마필 각질도 있기 때문에 김태희의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으네요. 오경주는 현장 판단, 현장 촉을 잘 살려야 될 겁니다. 저배당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름 소신 있는 선택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행 누가 가느냐, 1번이냐, 11번이냐, 아니면 4번이냐.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6전을 뛰었죠. 3번의 입상이 있었고 최근에도 선의권에서 계속 도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정력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2착, 3착, 4착 간당간당 1번계 뒷점은 있는데 거리가 1600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학가가 선행을 한번 모색해 볼 것 같은데, 선행 여부는 얘한테 물어봐야죠. 기본적인 순발력이나 가속력은 11번 캉캉 스텝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11번이 선행 간다고 보고 1번이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4번도 비슷한 각질을 갖고 있어서 선두권 삼각 편대에서 끝내냐 마냐, 이것만 좀 고민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4마리의 후보군이 있어요. 한쪽에는 3번 있죠. 스마트 스마일 능력 다 나온 마필, 그러나 지난번에 1400 우승이 있었던 마필이고, 6번 서부이구는 4개월 시험 공백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창욱 기수가 금요일 날
역적으로 기생하는 모습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배당 잘 내던 주창학교에서 이번 주 뭔가 좀 느낌이 자꾸 오는데 6번 바람변의 가능성이 있고 7번은 수입형인데 워낙 뭐 기복이 심하고 1600을 좀 안 뛰어봤고 지난번에 또 사행 악벽 때문에 부진했고 또 아까락하네요. 8번 골든 스포도 끝걸음 있죠. 성적은 1600 우승 한 번뿐이지만 지난번에 승군하면서 일단 저걸 마친 상태. 자, 모준호 기수도 가끔씩 컨디션 좋을 때는 사고 많이 치는데 이 8번도 취입권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요 네 마리의 취입마 중에서 와 사고를 쳐주느냐 요거를 한번 선택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 경주 전개에 따라서 승락이 좀 재밌는 양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선행마들이 많죠.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안쪽에는 1번이 있습니다. 1200 선행 우승을 한 번 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선행 못해서 부진하고 있으니까 선행을 한번 노려볼 것 같고 3번 1300 선행 우승, 1200 선행 우승 15전을 뛰면서 선행으로 갔을 때만 입상이 가능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선두권 추격에 나섰는데 의외로 많이 뛰었어요. 3차까지는 버텨내는 모습인데 그런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뭐 선임마가 됐냐 그건 아니고 선행을 갔을 때 최선의 능력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10번도 그 정도 타인과 가속력, 지구력 갖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두권 가세에 가능한 이런 구도. 세 마리 중에 누가 선행 갈지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도 갈 수 있고 주행검사 모습 봐서는 이번에는 선입이 되지 않을까? 제 예상이 맞는다면은 얘네가 싸우고 얘가 이제 선두권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선두권 가세해가지고 같이 싸워버리면은 재판 양상이 돼버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8번이 인기마죠. 데뷔전에서 선입으로 왔어요. 12번 달고 약체 육군 마필들을 상대로 선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 편성은 지금 5군입니다. 그때 만났던 애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애들인데 구도상으로 보면은 선입이 유리한 조건인 거 맞는데 6번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8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8번은 패시천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입만은 딱 한 마리 있네요. 너무 늦는 취입이 문제이긴 한데 마이티 러버가 취입형 대표주자. 이번 경주는 그래서 얘를 중심에 두고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을 지면은 되는 경주. 4경주도 상당히 이제 빠른 마필들이 초반 선두권에서 공방을 펼칠 텐데 6번 피차 마마가 빠를까? 아니면은 3번이 빠를까? 3번보다 6번이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3번은 선행은 딱 2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모두 입상 실패. 선입으로 그래도 성적을 냈던 마필이고 초반부터 무리할 이유는 없죠. 6번 선행 가고 3번 따라가고 이 그림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저기는 1번이 3번보다는 초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막판에 그대로 여기서 끝낼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도전 세력들이 몇 두가 있는데 외곽에는 9번마 아리온 킹카라고 하는 마필이 있고 선입은 사실은 좀 유동적이에요. 전개 따라서 단아까 타기 나름. 제가 딱 잘라서 얘가 선입되니까 얘가 충마하고 얘가 선입 안 되니까 얘는 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동마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뭐 단적으로 그냥 얘 됩니다 안 됩니다 빼버리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마 지식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 예언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적인 건 결국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운입니다. 운. 단아까가 생각만큼 잘 타주면은 되는 거고, 얘도 생각만큼 잘 타주면 되는 건데 생각만큼 못할 수도 있죠. 말이라는 게 또 헷가닥하니까 순간 늦발하기도 하고 질러 가면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겁니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이 선택을 고민하실 때 참고를 하라는 것이고. 자, 7번은 취입의 대표. 나머지 등에도 뭐 조금씩 얘기할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선행은 6번이 나갑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선위권에는 영양마들이 있고 취입할 수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이후에 서울 경마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부산 5경주가 바로 붙었습니다. 바로 이제 대상 경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부산 경주 2개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이번 5경주는 숨은 그림 찾기 시간입니다. 3번 강서 프라이드는 5개월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선의평 잠재력 갖고 있는 마필. 6번 석세스 크는 1300 우승 느린 전개 1번 달고 선행 가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 못하고 따라가다가 거리차가 있는 3착에 그쳤던 마필이니까 전력이 좀 확고하진 않죠. 10번 뛰고 한 번밖에 우승이 없는 마필.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정하죠. 7번 메가머신은 자유형 마필이긴 한데 기복이 있죠. 왔다 갔다. 뭐 어떨 땐 선행 갔다가 어떨 땐 늦발하고 또 취입도 하고, 지난번에 끌리다가 힘 다 빼고. 8번 선행력이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선행 성공 여부가 관건. 9번 다이너마이트도 선행 마필이에요. 승군했는데 얘는 사행 악벽이 또 고질적이라 이게 좀 문제입니다. 10번도 쉽력이 있으니까 뭐 인기마들 선두권 선위권에서 버리버리들 하면은 이런 애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이번 부산 5경주는 인기마 너무 믿지 마시고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5배당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7경주 코리아 스프린터. 마사이가 워낙 뭐 광고 방송, 안내 방송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외국마들에 대해서 너무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뛰었던 경마장, 경주장과 우리 경마장하고의 상황이 너무 틀리고 경주 전개를 했던 상황들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상대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외국 말들이 우리 말들보다는 레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여기 레이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레이팅하고 이 국제 레이팅하고는 차이가 커요. 다만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뭐 피바 52마리, 피바 1, 2, 3이 번에 올라 있는 말들이 이기기도 하죠. 그래서 레이팅이라는 건 뭐 어차피 과거 성적에 대한 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 24년도 작년에 오늘 코리아컵에 나가는 스피드형이 4착을 한 것이 최선이었고, 이 스프린트 경주에서 2착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3년도에 얼마의 스타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주마가 있었죠. 1200 단거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2착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 이 스프린트 경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주로가 조금 젖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1200이니까 냅다 도망가면은 해볼 만도 하죠. 1번마 마이티네오가 일단 선행력은 가장 빠른데 외곽에는 11번 슈퍼피니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행 가면은 되냐 마냐 그건 뭐 뛰어봐야 되는 거니까 선행 간다고 보시고,
우리말들 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취입력은 3번, 4번, 5번이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마필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아직 미래가 창창한 성장세 여지가 있는 마필이라는 점이고 3번하고 5번은 취입 잠재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입은 얘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워낙 빠른 전개가 되다 보니까 취입이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번 말들 13번 시카파 해외 원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정작 성적이 없어요. 3번인가밖에 안 됐는데 유타카는 뭐 일본의 워낙 유명한 노장 기수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썬라이즈 호크는 각질이 비교적 유연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전개를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13번하고 2번하고가 워낙 세 보이니까 여틈새에서 우리말들이 끼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의 마지막은 국산 3군만 1800m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일단 인기권 마필들이 다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8번은 전형적인 선행이죠. 선행을 안쪽에 얘한테 비벼들 만한 마필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10번은 승부를 했는데 순발력은 8번보다는 좀 떨어져요. 자, 그런데 가속력은 못지않죠. 다실바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인데 구도상으로 봐서는 뭐 8번이 선행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고 10번은 성권전이니만큼 따라가면서 이제 기회를 노려볼 것 같은데 앞선에서 이렇게 동반 입상으로 끝낼 수도 있고 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1번 베르다 올라올 애들은 많습니다. 2번 콩코드 바티 3번 대우나라 3군에서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는데 5번 영광의 프린스 이성재 이보기서도 꾸준하죠. 6번 서부비전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래서 취입권 후보는 이 4마리로 정리하고 취입마들은 우회를 가리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때그때 전개 상황 따라서 또 기수가 얼마나 잘 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는 거니까 미리 단정 짓고 들어갈 이유는 없겠다. 저비당이냐 취변수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하이라이트 대상경주죠. 코리아컵 대상경주입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일본 말들이 싹 쓸어 가세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걸고 외국 말들을 불러다가 게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한국 경마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 글로벌 히트처럼 외국에 나가서 그쪽 체제에 맞춰서 그쪽 시스템에 맞춰서 붙어보고 경험을 쌓으면은 모르겠는데 국내에 들여다가 한수위의 말들을 그냥 상금을 주다시피 하는 이런 구도는 참 당치가 않습니다.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마사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거죠. 돈은 팬들이 다 내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경주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환영하지는 않는 입장이에요. 자, 글로벌 히트가 두바이까지 갔다 와서 어떻게 됐죠? 이번 경주에 나오고 있는 석섹스 100%한테 지난번에 졌습니다. 한국 최고의 말이 해외 원정 가서 경험을 좀 쌓고 돌아오면 성능이 능력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보다는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사람하고 틀리죠. 또 말들은 나이에 따른 시차 성장 경주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3세 때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4세가 되면은 힘이 더 차기도 하지만 꺾어지면은 아무리 경험 많고 능력을 발휘했어도 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축구 선수처럼 해외 원정 다니고 뭐 경험 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주마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자, 어찌됐든 코리아컵 한국말들이 이겨줬으면 하는 애국 마케팅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일단 일본 말들, 미국 말들 빼고 국산 말들만 놓고 보면은 1번 그레이트가 선행력이 일단 빠르고 4번 마 석섹스 백파는 어쨌든 지난번에 글로벌 히트를 꺾으면서 최고말에 등극을 했고 백악의 8번 스피드용은 강력한 상대마로서 능력을 갖고 있죠. 자, 이런 말들이 과연 이제 미국산, 일본산 말들과 상대에서 이길 거냐 말 거냐인데 램제트라고 하는 일본산 마필은 모래주류에 특화되어 있고 두바이 월드컵, 사우디컵을 출전할 정도로 세계 최상위권 말들과 장을 겨루던 마필이에요. 6번 브라에레테. 얘도 꾸준하고 두바이 월드컵에서 이제 5위를 한번 한 적도 있었던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최근에 성적을 좀 못 내고 있는 건 맞는데 국내 무대에서는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집중둔으로 뛰는 거를 보지도 못했고 동영상으로 본 거는 뭐 별 의미가 없죠. 상황이 다 틀리니까. 자, 어쨌든 이 두 마필 3번, 6번을 상대로 누가 함착이라도 해볼 거냐. 저는 1800이라는 가능성 속에 석섹스 백파가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구경주 이제 우리 경주 또 들어왔네요. 시몬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7번 나올대왕은 문세영 교수. 지난번에 인기 2위였죠. 오착입니다. 그 전에 인기 8위 때 3차. 8위일 때 3착을 해서 인기를 모으니까 이번엔 또 5차. 또 못 뛰고 말았어요. 편성은 뭐 충분히 된다라고 봤는데 마필 각질은 정확하게는 취평인데 초반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초반에도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일찍 붙으면 또 끝걸음 결정력이 안 나와요. 좋게 얘기하면 자유형. 자, 문세영 교수가 이제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절대 강자는 아니다. 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선두권 누가 나설 것이냐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숨은 선행마가 있습니다. 자유형 각질과 추입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상대마들이 많아요. 취권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 경주는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경주 1700m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하스파 식경주 들어가죠. 9마리밖에 출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각질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번은 KT점 누가 뭐래도 얘가 선행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 인기마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취평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격이 있죠. 선의권에 설 수 있는 마필이 3번하고 4번이 있습니다. 4번도 사실은 이제 취입이기도 한데 얘는 중속도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면은 뭐 선입도 할 수 있고 3번은 뭐 기본적으로 선입이 되는 마필이고. 그래서 성원행 취입 그 중간에 3번, 4번의 선입 변수 정도가 경주 도전 세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7번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좀 써보긴 하는데 최근에 띄워준 모습 봐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는 선행 갈 수 있는 1번마 울트라 드래곤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택입니다. 고맙습니다.